네, 237페이지 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임대차 그러면 주택 임대차 이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빼놓고 임대차는 그냥 빌리는 거예요. 빌려 쓰는데 대가를 주는 게 임대차라고.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를 빌려요. 렌트할 수 있죠. 렌트하는 게 임대차라니까. 그러면 돈 줘야 안 줘요? 돈 주잖아요. 그게 임대차야. 그래서 민법에서 임대차를 공부할 때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빼고 그런 자동차 렌트한다든지 자전거를 렌트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임대차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는 이렇게 임대인이 있고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그리고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이 X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차인에게 뭐가 생기느냐? 그에 따라서 임차권이 생기는 거죠. 아셨죠? 자동차를 렌트했더니 자동차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대가로 사용료를 내야 되죠.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세가 있어요, 없어요? 세가 없으면 그건 임대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가 없는 거다 그러면 그걸 사용대차라고 한다. 아셨죠? 공짜로 빌려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용대차. 세를 받는 걸 임대차라고 한다. 그래서 차임 지급이 반드시 필요해. 이런 걸 요소라고 하는 거죠.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야.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 뭐 집을 임대차 한다든지 이랬을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임대차는 꼭 보증금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보증금 없이, 예를 들면 우리 호텔이나 여관에 하룻밤 투숙하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예요. 그것도 방을 쓰는 대신에 숙박비, 사용료를 내죠. 그때 보증금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자동차 렌트한다든지 아니면 호텔이나 여관에 투숙한다든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시라고. 안 그러면 이제 막 착각을 해. 오해하지 않도록. 근데 이 임차권 이거 사용수익권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물권법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법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성질이 뭐예요? 채권인 거죠. 아셨죠? 채권 말고 물권으로서 빌려 쓰는 권리가 있었죠. 그런 게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하고 다르다고. 근데 봐보세요. 예,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뭐? 상대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X가 양도가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병이 양수인이 됐네. 경매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랬을 때 임차인이 병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기간이 남았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주장을 이제 대항이란 표현을 쓴다 그랬죠? 대항력이 없다. 좀 유식한 말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의 격언이 있어.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 이제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X를 놓고 봐보세요. X에 대해서 병은, 양수인은 소유자죠. 물권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을은 X에 대해서 임차권, 채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이긴다 그랬죠.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봐보세요. 물권은 절대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자기한테 판 갑한테도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 이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될 때가 있어.
뭘 하면 되냐면 이게 부동산일 때는 뭘 하면 되느냐? 등기를 해두면 돼요. 아셨죠? 등기를 해두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등기하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일단 등기를 안 해주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등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에 갱신은 없다 생각하면 되겠죠. 주인이 안 받아줘. 그래서 이제 주인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좀 손쉽게 대항력을 갖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게 뭐냐? 주택에서는 주택 인도와 뭐가 있으면 주민등록이 있으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아셨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해둔 거야. 아셨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편에 서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관까지 보자고요.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권이 아니면 전세 같은 경우도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채권적 전세를 등기를 했어. 그러면 그게 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답을 잘 안 하네. 바뀌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다. 아셨죠? 그냥 호박에다 줄을 그으면 줄근 호박이다. 아셨죠? 줄근 호박이지 걔가 수박으로 바뀌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인 거죠. 채권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아셨죠? 이렇게 봐두신다. 이제 잠깐 한번 보시면 근데 이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들은 등기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힘이 물권이 세요? 채권이 세요? 물권이 세죠. 근데 내가 갑인데 쟤한테 힘을 많이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계약을 맺지 않고 주로 무슨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많이 맺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아셨죠? 그래서 임대차가 많이 쓰여. 그러니 임대차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 임대차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한번 봐보자고요. 존속기간은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약정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대요. 아셨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하면 법에서 대책을 세워놨어. 봐보세요. 약정을 하면 약정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20년 이상은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그런 제한이 없어졌어. 그리고 최단기간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몇 년 빌려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 자동차 렌트는 뭐 2시간 할 수도 있고 1박 2일로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단기간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두면 너무 자주 이사 다니게 되고 그래서 임차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단기간 제한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임대차는 1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있는 거야. 특별히. 아셨죠? 근데 그건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여기서는 그거 얘기하지 말고. 아셨죠? 그런데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약정이 없을 때는 야, 주인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 나가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돌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해지 통고를 한다. 해지하는데 좀 말비를 줄 때 이렇게 통고자를 붙여요. 해지 통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말비를 좀 줘야 되죠. 지금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확 달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냐고요. 그쪽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어느 정도 말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지 기간이라고 하는데
해지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6.15가 있다. 6.15는 좀 이따 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여기까지 잠깐 한번 보고 가자고요. 237페이지 618조 임대차의 의 나와 있는데요. 조문 읽어볼게요. 시작. 임대차는 당사자의 명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누구겠어요?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상대방이 누구예요? 그러면 임차인이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맞죠? 여기서 목적물 그랬는데 그 물이 뭘까요? 물건의 줄임말이죠. 계약의 목적이 된 물건. 잠깐 물건 그랬는데 물건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과 동산 있다고 하셨죠? 부동산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토지, 건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렌트하는 거 뭐예요? 동산임대차죠. 자전거 렌트하는 거 동산임대차라고. 그런데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도 가능한 거죠. 그 건물 중에 주택을 임대차하면 주택임대차가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물건 이렇게 쓰고 부동산, 동산 이렇게 둡니다.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 동그라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차임 지급 동그라미 차임 지급 밑에다가 요소 이렇게 써둡니다. 요소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다. 꼭 필요하다. 그 요소 그렇게 해놓고 그 옆에다가 보증금 X.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야. 보증금을 보통 우리 주택임대차라 이런 거 할 때는 보증금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임대차는 그 주택임대차가 좀 특수한 경우인 거고 임대차에서 반드시 보증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이 말인 거죠. 없어도 돼.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임대차의 성질 및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2번에 임차권은 채권이다 그랬죠. 채권 동그라미. 채권 옆에다가 상대권 이렇게 써둡니다. 상대권이 뭐라고요?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권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3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매각하면 거기 괄호 동그라미 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러니까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4번 등기 동그라미 대항력 동그라미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넘어가셔서 621조 봐보자고요. 621조 임대차 등기 621조 1항과 2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 절차에 등기 동그라미 협력할 것을 청구 동그라미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참고로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네. 아빠가 채권시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등기를 하면 이항 등기하면 그때부터 동그라미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차 기간 나와 있는데요. 635조 기간에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여기서 제목에서 약정 세목 약정이 없을 때 그리고 1항과 2항을 다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과 2항 시작.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9월, 토지인이 통해서는 5일. 그래서 1항에 보면 해지 통고 동그라미.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근데 2항에 가면 근데 해지 통고한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돼. 그 일정한 기간이 1호에 봤더니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간단히 말하면 이거 뭐예요? 부동산이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6월 동그라미.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사는 구별 없이 5일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6.15예요. 6.15. 아셨죠? 6.15는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온 숫자죠? 네, 6.15 이렇게 알아두시면 6 빼기 1은 5 이렇게 해도 되고 6.15 그냥 바로 해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03번에 임대차의 효력 이렇게 갈 건데 다시 앞에 봐보세요. 효력이 뭐라고요? 네, 힘이 미치는 거 아셨죠? 힘 그러면 력자만 힘이잖아요. 힘력. 효가 미친다 이런 뜻이라니까. 힘이 미치는 거. 어떤 힘이 미칠까 이런 거예요. 다시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니 이렇게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이 X에 대한 임차권 요걸 가지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차권은 뭐 하는 권리라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에 대해서 임차인은 차임을 세를 줘야 돼.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중심으로 해서 권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의무를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뭘 가지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임차인이 쓰려면 쓸 수 있으려면 임대인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 그래서 임대인은 그걸 목적물을 인도하고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아셨죠?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변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타일이 완전히 지금 오래된 집이어서 막 일어나. 그러면 임차인이 고쳐야 돼? 임대인이 고쳐야 돼? 임대인이 고쳐줘야지.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안 고쳐줘. 그래서 임차인이 거기다가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쓰는데 꼭 필요한 돈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필요비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 조건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는 즉시 할 수 있어. 즉시.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는 달리 자기가 쓰는데 이게 좀 좋게 만들었으면 더 좋겠어. 그래서 거기다가 유익비를 지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익비에 관해서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익비는 계량 비용이죠. 좋게 만든 거야. 하는데 요 경우 이제 즉시 생기는 게 아니고 쓰고 나갔는데도 그 가치가 남아 있을 때, 즉 임대차 종료 시에 가치 증가액이 현존했을 때 요걸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아셨죠? 요거 한 가지 생각나네요. 앞에 우리 수공비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랬죠? 오늘 문제에서도 봤죠? 수공비 아닌 건 돼, 안 돼? 안 된다고. 수공비가 뭐라고요? 몇 개야? 3개? 4개? 3개예요, 4개예요? 3개라 그랬죠? 네. 생각 안 해도 괜찮아. 항상 괜찮대.
마지막 날 붙으면 돼. 진짜로 마지막 날 붙으면 된다니까요.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임차인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이 생기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 매년. 아니 또 시험 문제만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하고 뭔가 막 회신하려고 그래. 지금 할 필요 없다니까. 이 책은 이번 주까지 마지막이야. 1월 달부터는 떠들러 볼 필요 없어요. 1월 달부터는 예쁜 책이 나온다니까. 좀 두툼하고. 네. 네. 그러니까 예쁜 책이 나오니까 그 책으로 열심히 하자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다른 약정도 할 수 있어. 근데 어쨌거나 아까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 아셨죠? 받으시고. 근데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임차인이 들어가는데 건물 임차인에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간 임차인이 있어. 근데 거기에 뭘 붙인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의 일부가 된 건 아니야.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부속물이라고 한다. 그거를 나갈 때 네가 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부속물 매수용권이라고 한다. 근데 봐보세요. 임차인이 들어가서 마구 붙여놓고 나갈 때 네가 사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무서워서 세를 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부속물 매수용권은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부속시켰거나 동의를 받았어야 돼. 동의 받고 붙였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이때만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부속물이 되려면 나사만 좀 풀면 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걸 뜯어내면 뭔가 못 써. 그러면 그건 부속물이 아니야. 아셨죠? 그러니까 나사만 풀리면 이게 풀릴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니까 독립성이 있는 거죠. 독립성. 건물하고 독립되어 있는 거. 아셨죠? 아예 그게 만약에 그 일부가 돼버렸어. 그랬을 때는 비용상환청구권, 특히 유익비 상환청구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또 있어. 토지 임차인. 이 사람은요. 잠깐 보세요. 토지는 왜 빌릴까요? 여러 가지 뭐 목적으로 빌리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 기타, 공작물. 아셨죠?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주인이 지상권 설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니.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또는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어. 근데 그런 경우 지상권 설정 안 해준다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지, 주인 입장에서. 근데 그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그냥 쌩쌩하게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소멸 했는데 그 땅 위에 있는 것들, 건물이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쌩쌩하게 있어. 이랬을 때는 토지 임차인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갱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이렇게 갱신 청구를 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승낙을 하면 그때는 이제 임대차가 갱신되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그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 거절해. 그러면 임차인에게 그거 네가 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부속물 매수용권이나 지상물 매수용권이나 말은 청구권 이렇게 돼 있어요. 청구는 내가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이행을 해줘야 그 권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매수 청구를 했더니 여기서도 매수 청구를 했더니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린대. 이렇게 매매 계약이 형성돼 버렸어. 형성시키는 권리야. 그래서 성지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해제권 공부했죠. 또 취소권도 공부했단 말이에요. 유효이던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를 했어. 그럼 뭐가 돼버려? 소급해서 무효로 이렇게 형성돼 버린다니까. 해제권 취소권을 뭐라고 하느냐? 형성권이라고 한다고. 아셨죠? 안 외워도 돼. 그냥 그렇게 된대 이렇게 알고 계시면. 형성권이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아예 성립한 것을 인정을 해줘 버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우리 임차인. 근데 임차권을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임차인이 요거를 병에게 이 X 임차권을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 본질적인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 물권은 절대권이야. 채권은 상대권이야. 그러니까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힘이 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양도 또는 전대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얘들은 상대권이죠. 얘한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얘가 바로 얘한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답을 쓰면 안 된다는 거다. 아셨죠?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돼. 아셨죠?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위반하고 그냥 동의 안 받고 했어. 그러면 갑이 야, 짐 빼, 방 빼 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계약을 끝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 버려. 아셨죠? 봤더니 지상권, 전세권보다 임차권이 힘이 세요? 약해요? 그러니 주인은 뭘 좋아한다고? 임대차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많은 거다. 이렇게 해두시고 잠깐 한번 보자고요. 238페이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외우지 말라니까. 나중에 외울 거는 이거 계속하면 외울 거는 이렇게 한 손에 잡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만 많이 보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아셨죠? 238페이지. 임대인의 의무 그랬는데 623조 조문 한번 읽어보자고요. 623조 조문 시작.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이 그 사람이 쓰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인도해줘야지. 인도 동그라미. 그리고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동그라미.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 동그라미.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됐죠? 그 연장선상에서 수설 의무까지 들어가는 거죠. 고쳐줘야 돼. 그런데 오른쪽에 오셔서 임차인의 권리 봤더니 일단 제목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동그라미.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 626조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1항과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시작.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대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네, 그래서 1항에 봤더니 필요비 동그라미, 즉시 동그라미.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2항에서는 유익비 동그라미, 임대차 종료시 동그라미. 종료시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지금 마침 겨울이니까 겨울에 올해 좀 많이 추운 편이죠. 근데 나는 뭐 따로 요즘 뭐 임차인 들어가가지고 무슨 동파 막으려고 뭐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막 동파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고쳐야 돼? 임대인이 고쳐야 돼? 임차인이 고쳐야 돼? 주인이 고쳐야 되죠? 임대인이 고쳐야 되죠. 임대인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줘. 당장에 물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내 돈 들여서 고칠 수 있다고. 고쳐놓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원래는 임대인이 고쳐주는 거예요. 유지 의무가 그거잖아요. 쓸 수 있도록 유지해줄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임대인이 안 해주니까 임차인이 돈을 썼어. 그러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 임대차 끝나고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아셨죠? 그런데 이 항에서 임차인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유익비는 뭐라고요? 좋게 만든 거야. 뭐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말하는 거야. 임대차 종료 시에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부속물 매수권권 바로 가셔서요. 646조 보겠습니다. 646조.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정한바 같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동그라미.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토지 임차인에게 이런 게 될까요? 안 될까요? 토지에는 뭘 심으면 뭘 올려놓으면 그걸 지상물이라고 하지 부속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건물에 붙인 걸 부속물이라고 한다고. 아셨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임차인만. 그런데 이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보이죠? 첫 번째 줄 동의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매수 동그라미. 동의 매수했을 때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됐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셔서 3번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여기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 임대차의 기간 만료 시 지상 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계약에 갱신 청구를 하고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지상물이란 말 속에 토지를 말하는 거죠. 토지 위에 있는 거. 그 토지 위에 있는 것이 지상물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이런 거예요. 그때 임차인 동그라미, 갱신 청구 동그라미, 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동그라미.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그 밑에다가 형성권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형성권. 그래서 이 매수청구가 있으면 바로 지상물 매수 계약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 버렸어. 아셨죠? 그런 뜻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양도 전대차가 나와 있는데 629조 조문 볼게요. 629조 조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반할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1항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 못한다는 거죠. 양도 전대 세모예요. 양도 전대 세모. 동의 동그라미. 동의가 없으면. 그런데 2항에서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 동그라미. 위반이 그러니까 동의 없이 그렇게 하면 이런 뜻인 거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동그라미. 해지권 인정이 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양도는 뭘까요? 양도는? 이 뜻은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양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도 개념은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인데 X에 대한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자기가 빠지면서 병을 임차인으로 해버리는 거. 이게 임차권 양도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전대는 뭔가요? 전대? 전대가 뭐예요? 전대차는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그 전자가 굴을 전자예요. 한번 굴렸어. 그래서 뭐가 되느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이 그대로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다시 또 그 X에 대해서 세를 주는 거예요. 전대차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양도는 빠져버리는 거고 원래 임차인이, 전대는 원래 임차인이 그대로 있으면서 세를 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드디어 04번 민사특별법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민사특별법은 다 할 게 아니고 특별법의 개념만 좀 알고 갈 거예요. 다 하실 필요가 없어. 이제 1, 2월 달에 민사특별법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봐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민법이 있는데 민법 및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민사특별법이라고 했었죠. 근데 보세요. 이 특별법이 있으면 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거기 제목에다가 민사특별법 옆에다가 특별법을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다가 우선의 원칙 이렇게 씁니다. 특별법에 대해서 민법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민법에서 지금 임대차를 공부했잖아요. 임대차를 공부했는데 그 임대차만 가지고는 세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관해서는 따로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얘는 임대차는 임대차 맞아요. 맞는데 얘하고는 특별하게 좀 대우하기 위해서, 아셨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8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81년도. 그런데 상가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임차인들은 또 불쌍하네. 그래서 또 최근에 와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죠. 아셨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민사특별법에 5개가 있어요. 우리 거기에는 뭐 4개만 이렇게 써놨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뭐 줄여서 집합건물법,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그 외에 이제 가등기담보법 이런 것들이 있다. 5개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6문제가 나와. 아셨죠? 네. 근데 특별법이 어려울까요? 일반법이 어려울까요? 특별법은 쉬워. 일반법을 알고 있으면. 아셨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쉬워져요. 근데 처음부터 모르고 이걸 보면 어렵죠. 쭉 공부를 해오면 진짜 쉽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않고 잘하면 완전 뭐 점수 받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개면 15점이에요. 거기서 한두 개 접어줘. 4개만 맞춰도 10점이야. 그럼 됐잖아요. 합격할 수 있잖아요. 충분하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붙어. 절대 붙는다가 된 거지. 푸사에 써놓으세요. 절대 붙는다 해서.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 그러면 얘가 특별법이냐? 요건데요. 주택임대차. 일단 근데 여기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주택임대차일 때 적용되는 거야. 아셨죠? 주택임대차일 때 적용되는데 이 채권적 전세. 이 채권적 전세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임대차가 아니야. 임대차는 세를 주는 걸 말한다니까요. 근데 얘는 전세금을 주고, 원래 이제 우리 반전세 말고 생각해 보세요. 전세금을 주고 따로 월세는 안 주죠. 그러면 이건 임대차가 아니네.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거기서 전세금을 줬는데 그 전세금에서 전세금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얼마 안 되지만 이자가 나오죠. 이자 가지고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임대차처럼 하는데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는 뭐가 적용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런 데서는 적용 안 돼.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뭐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최소 2년은 보장해줘야 되죠. 그런데 나 한 달만 거기 가서 쓸 거야. 아니면 방학 동안 2달만 거기 가서 쓸 거야. 그럴 때 굳이 막 2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할 필요 없겠네. 이 말인 거죠. 단기간 쓰려고 할 때.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요거요. 대항력을 인정해줘. 대항력. 아까 보셨지만 요 보세요. 요쪽에 써놨으니까 보아보자고요. 주인이 바뀌었어. 그런데 민법상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죠. 그러면 등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쪽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협조를 쉽게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우리가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더 말도 못해. 숙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사 들어가면 인도를 받았죠. 근데 주민등록은 다 하죠. 대부분은. 꼭 해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항력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을 좀 더 쉽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여기는 이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줘요. 주인 바뀌어도 끄떡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자고요. 보증금에 대해서 원래 임차권은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런데 얘는 보증금을 먼저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 원래 우선 변제권은 언제 인정을 해주던가요? 우선 변제권? 전세권에서 인정해줬었죠.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이야. 또 저당권도 우선 변제권 인정해줬죠. 돈 확실하게 받으려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받으려면 전세권 설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적으로? 있어. 왜? 내가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저당권 설정해두면 나중에 그 집 망했을 때 그 경매해가지고 받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러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그럼 법적으로 야 그거 하면 되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손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아셨죠? 그리고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 보증금 우선 변제 받으려고 경매권 인정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주택임대차에서? 우리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안 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었죠. 저당권자도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인정을 해줘 안 해줘? 그런 건 없다고. 딴 사람이 경매를 했거나 아니면 나도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경매권은 이미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임의로 경매할 수는 없어. 뭐 하면 돼요? 판결 받아서 강제 경매를 하면 돼. 이 경매권이 없다는 것은 임의 경매권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 보증금에 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보증금 이게 뭐 2억이든 3억이든 보증금을 냈는데 그거 내가 저당권보다 먼저 이 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당권보다 먼저 이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췄어. 그러면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도 소액보증금 같은 경우는, 소액보증금 들어봤나요? 소액보증금에 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준다. 이게 이제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소액보증금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소액보증금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나중에 경매가 되면 제일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좀 챙겨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뭘 보느냐 하면 그 방이 몇 개인지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저당권 설정해놨어도 소액보증금을 먼저 받아가죠.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10억짜리라도 10억을 다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게 소액보증금으로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먼저 배당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빌려주는 거야. 실제 가치가.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사는지 아니면 세를 줬는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액수는 뭐 나중에 보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 관해서 우리 민법상 임대차에서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지만 주택임대차에서는 최단기간 몇 년? 2년. 이렇게 최단기간을 보장해줘. 그래야 최소 2년은 좀 살아야지 매년 짐 싸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근데 1년 약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예를 들면 이 동네 와서 1년만 살 거야. 그럼 1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약정을 했어. 그러면 임차인은 그걸 주장할 수 있어. 그걸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대인은 주장 못해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수업 안 들어도 너무 잘 하시는데 전부 상식적이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원칙적인 임차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헷갈려. 이건 주택임대차에서만 그렇다고. 아셨죠?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다른 거 빌리는 게 훨씬 더 많다니까요. 예를 들면 동그라미 세모를 못했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갖다 주기로 하고 책을 빌려갔어. 근데 책을 빌려간 값으로 내일 점심을 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계약이에요? 요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아셨죠? 요것도 임대차 계약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네? 뭔가 대가를 주면 다 임대차라고. 아셨죠? 그걸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아셨죠? 네, 이렇게 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민법과 다르게 규정을 해놨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요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요. 민사특별법. 그런데 이 특별법은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돼. 이런 것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러면 주택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적용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요것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임차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비용을 썼어. 필요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이 생긴다고. 근데 그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따로 규정을 안 했어. 그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민법으로 간다고.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뭘 구경하는데 일반석과 VIP석이 있어. VIP석이 있는데 VIP는 조금 더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죠. 그런 차이인 것이지. 뭐 무슨 연극을 보거나 야구를 보거나 이런 거 똑같다니까? 같은 건 갖고 좀 더 특별히 대우를 해줘. 이런 것이다. 잠깐만 우리 244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조문 몇 개만 보고 가자고요. 금방 끝납니다. 244페이지 거기 12조에 봤더니 적용 범위에서 미등기 전세의 준용 그래놨죠. 미등기 전세 동그라미, 전세 계약 동그라미 그 밑에 요게 소위 말하는 채권적 전세. 채권적 전세에도 뭘 적용한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그런데 11조 일시사용 세모 일시사용일 때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대항력 나와 있는데 제3조 1항과 2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과 2항 시작.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그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인도 동그라미, 주민등록 동그라미. 그 주민등록이 등기 대용인 거죠. 아셨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여기서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0시 이렇게 써둡니다.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야. 아셨죠? 그러면 양수인 동그라미, 임대인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이퀄 해놓겠습니다. 양수인이 뭐가 돼? 임대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갈 때, 저 을이 나갈 때 보증금을 갑한테 받는 거예요? 병한테 받는 거예요? 병한테 받는다 이 말인 거죠. 아셨죠? 임대인이 돌려주는 거니까 이 말인 것이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한 장 넘어가서 03번에 보증금의 회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3조의 2 우선 변제권 여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가지고 있는 자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제3조의 2 대항요건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 대항요건을 갖추고 뭐까지? 확정일자까지 갖췄을 때 주인 바뀌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것과는 달라요. 그때는 확정일자 필요 없어.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 인정해줘. 내가 먼저 받고 나갈 수 있어 이 말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밑으로 바로 오시면 최우선 변제권 나와 있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둡니다. 이렇게 해둡니다. 뭐? 소액보증금에 관해서 이 말이에요.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8조 1항에서 그냥 바로 읽을게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항요건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확정일자 X. 확정일자하고는 상관없어. 이 말인 거예요. 확정일자 안 받았어도 소액보증금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오른쪽에 봐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제 요거는 사실 중개사법 교수님이 강의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 시간에는 안 해. 민법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근데 우리 이해를 위해서 한번 보고 가자고요. 보증금이 얼마까지만? 서울에서 1억까지만. 그러면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얼마까지만? 3,400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 3,400짜리는 갈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월세까지 끼워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엄동선 안에 바로 밖에 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을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마지막 임대차 기간에서 제4조 4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조만 1항과 2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종속된 것으로 본다. 1항 봐보세요. 기간 약정을 안 했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2년 미만으로 정했어. 그러면 임대차는 그 기간을 뭐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 동그라미. 상가에서는 1년이에요. 근데 주택은 2년으로 봐줘. 그런데 다만 임차인은 임차인 동그라미. 2년 미만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밑에다가 임대인 X. 임대인은 그걸 주장 못해. 그러니까 2년, 예를 들면 1년 약정을 했어. 그러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뭘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대인은 그런 말 못해. 임차인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집주인들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이 뭐야, 계약 자유인데 막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아예 대놓고 임차인을 편드는 법이다.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항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러면 임대차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아셨죠?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인문 강의 때 이것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특별히 민법에서 공부하는 것과 다르게 특별히 좀 보호해둘 필요가 있을 때 이 민사특별법을 만들어놨어. 그런 것으로 5개가 있는데 거기서 6문제가 나온다. 근데 나중에 점수 받치다. 요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하여간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거 12월까지 요걸 한번 보고 끝내는 거예요. 인문 강의는 여러 번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냥 이번 주까지만 잘 공부하고 1월 달부터 들어가서 기본 강의, 기본서로 하는 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서 반복을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요. 그때도 우리가 용어를 다 알았겠어요. 어떻게 한번 듣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가면 또 다시 설명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